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설비 간에도 궁합이 있다 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지만 사람 간에도 궁합을 보고 음식끼리도 궁합이 잘 맞는 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비 간에 궁합이 있다는 내용은 많이 어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장비들 간에 합이 잘 맞는 조합이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셋업 엔지니어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설비 간의 궁합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비 조합을 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FT 제조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TFT를 만드는 과정은 적층의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막을 증착하고 포토 공정을 통해 틀을 만들고 엣지 공정을 통해 틀의 모양대로 막을 깎고 불필요해진 틀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죠. 물론 이 사이에 CMP, 검사, 세정 같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추가로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만 보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보이는 공정들이 진행되는 장비들을 같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증착하는 막의 형태가 무기막이면 CVD, 메탈막이면 스퍼터 장비에서 진행을 하고 포토, 드라이 에치, 스트립의 공정들이 각 장비들에서 진행될 겁니다. 장비 이름 뒤에 샵으로 나타낸 숫자는 호기를 나타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공정에 필요한 동일한 장비들을 수십, 수백 대씩 셋업합니다. 그래서 각 장비에 숫자로 호기를 붙인 것이죠. 첫 번째 적층 과정에서는 모든 공정이 1호기에서만 진행하지만 두 번째 적층 과정부터는 스퍼터는 3호기, 포토는 14호기, 엣지는 10호기 이런 식으로 다른 호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적층 과정에 포토, 엣지 공정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포토 14호기에서 포토 공정 진행 후 드라이 엣지 10호기에서 엣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죠. 메탈막을 에칭할 수 있는 드라이 엣지 설비가 3호기, 10호기, 16호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포토 14호기에서 포토 공정을 진행한 다음 드라이 엣지 10호기에서 엣지 공정을 진행할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드라이 엣지 10호기가 공정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 선택했겠죠. 어떤 근거로 10호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 판단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엣지 공정 전에 실시한 포토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토 14호기에서 포토 공정을 진행한 후에 결과물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글라스의 좌표별로 선폭이 큰지 작은지를 등고선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선폭이 큰 부분이라고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선폭이 크다는 것은 엣지 공정에서 막을 더 많이 식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PR의 선폭이 두껍다는 것은 엣지되는 정도가 전부 똑같다고 가정할 때 엣지 후에 해당 부분에 남는 선폭도 두껍다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R의 선폭이 크다는 것은 기판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강도로 엣지가 진행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남게 되는 막의 선폭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해당 부분에 엣지가 더 강력하게 돼서 다른 부분보다 많이 깎여 나가면 좋다는 이야기죠.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엣지 공정인데요. 3호기와 10호기 두 개의 장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엣지 장비지만 엣지 후의 결과 양상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호기의 경우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이 엣지가 더 강력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10호기의 경우는 좌측이 더 엣지가 강력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죠. 이를 바탕으로 아까 포토 14호기 이후에 어떤 엣지 장비가
더 적합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토 14호기의 결과물과 두 드라이에치 장비의 결과물을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토 14호기에서 선폭이 클수록, 즉 초록색이 진할수록 엣지가 많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죠. 이를 바탕으로 드라이에치 3호기와 10호기 중 포토 14호기와 어울리는 장비를 찾아보면 드라이에치 10호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조합조차 서로를 완전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조합은 아니지만 포토 14호기 이후 드라이에치를 진행할 때 3호기보다는 10호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었던 것이고, 포토 엣치 장비 조합 이외에도 셋업 중에는 공정이 연계되는 여러 장비들에서도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조합을 찾는 작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포토 장비와 엣치 장비를 셋업했는데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장비 셋업 간에 생기는 오차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셋업해도 두 개의 동일 장비에 가공 오차가 다를 테고 각 장비에 공급되는 유틸리티의 압력, 세기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별거 아닌 오차로 볼 수 있겠지만 수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효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포토 설비의 경우는 여러 대의 장비로 이루어진 인라인 설비입니다. 여러 장비가 한 개의 세트 장비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토 설비에서 발생하는 공정 오차는 포토 설비를 이루는 유닛들, 즉 코터, SHP, 노광기, PEB, 디벨로퍼 등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정을 진행해도 포토 1호기와 2호기의 결과값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오차들은 각 호기별로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의 경향성, 즉 추세를 파악하여 다른 공정의 장비들과 연계할 때 오차가 상쇄되는 등의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호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설비 간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